추워. 그다음에 벌써 추우면 중형밖에 없어요. 아직 안 왔네. 준호하고 건호하고 두 명이요. 기영이가 과학하는 거 같다는 거 모르겠다. 기영이가 과학을 보고 싶겠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영역 보증까지 다 끝내놨죠? 영역 보증 관계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봤죠? 그래프까지 한번 살펴봤었지?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갈게. 자,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행사의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이다.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쓴다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까지 붙여준다라고 얘기했지. 아니면 뉴턴 미터 외에는 줄이라고 쓸 수 있는 자, 이런 답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두고 이걸 통해서 일이 0이 되는 경우들은 꼭 비교해 볼 수 있었죠. 자, 중학교과정에서 배웠던 것 힘이 0이거나 S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사이각이 90도일 때를 의미해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음 편 1의 부호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일이 양이다라고 하면 자, 물체에게 일을 해주었다라고 기억해두자. 물체에게 일을 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자, 만약에 W가 음의 값이라면 물체가 일을 해줬다. 일을 외부에 한다.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W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한편 출석부가 갖고 가자. 아이고, 출석부도 안 갖고 왔네. 잠깐만, 출석부 좀 갖고 올게. 얘는 까먹는다, 쌤이. 잠깐만. 갖고 올게요. 준아. 하는 말씀과요 결국은 붙여줬다고 수명 수명 몰라? 수명 몰라 진짜? 너 붙여주기 이상하네. 붙여주기 수명이 오면 괜찮잖아. 아, 수능이라고요? 어. 요거 나온가? 수업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힘이 이동 거리도 힘 병의 그래프를 살고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했지. 만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걸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2차원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보는데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특정 시점이 됐을 때 그래프 안에 넓이는 뭐가 되는데 W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자, 한편 힘의 크기가 변할 때는 마구잡이로 변할 때는 이 그래프의 아래 의미가 많은 의미자 값들이 뭐가 돼? 역시 똑같이 1이 되는데 이 1의 크기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을 갖고는 계산할 수가 없고 적분이라는 것이 이용되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인테그럴이라는 표현을 써줘. 시작부터 어떤 의미의 x까지 f(dx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 이게 적분이야. 점점 익숙해지게 적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원에서는 적분기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원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적분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부 설명해 주실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일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 운동 에너지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자, K라고 씁니다. 또는 EK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키네틱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좀 춥구나. 그치? 이상한데나? 자, 에너지라는 것은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에너지의 종류를 얘기해보자. 자,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에너지가 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있어. 자, 이 뒤쪽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을 뭐라고 부르지?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불러주고 있지. 힘과 관계된 에너지. 자,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들의 종류를 보면 열 에너지, 또 무슨 에너지가 있지? 전기 에너지도 같이, 그치? 요즘 전기 좀 많이 쓰니까 전기 에너지, 또 화학 에너지, 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핵 에너지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 에너지들은 어떤 단위를 씁니까? 이런 단위를 쓰게 돼. 자, 에너지의 단위를 살펴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야. 줄이라는 단위고, 자, 열 에너지 얘기할 때는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를 쓰기도 해.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보통 줄로 쓰는 게 맞지만 WH라고 하고 뭐라고 읽어?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핵 에너지 등을 다룰 때 아주 작은 에너지를 다룰 때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전자 볼트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 자, 이 단위들의 환상 관계를 살펴보면 1칼로리를 줄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게 얼마? 3.2줄이야. 자, 그리고 1와트시는 3600줄이 되겠지. 1와트의 전력으로 8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와트시는 3600줄이야. 참고로 얘기하면 얘는 1와트 곱하기 3600 추가되는 1시간.
그래서 자 이게 자 3600줄이 돼버리고 또 전자볼트 1전자볼트는 전자 한 개가 갖는 자 전자 한 개를 1볼트만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1이 돼버려서 얘는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맨 뒤쪽에 광전효과 등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광전효과 또는 보호적 모형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구나. 자 한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일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할게.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과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이란 자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잖아. 자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물체가 일을 하면 자,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 W라고 하는 것은 델타 E다라고 써줄 수 있겠다. 오케이?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변화된다라고. 즉 W가 양의 값이면 델타 E가 양의 값이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자, 반면에 W가 음의 값이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 나중에는 이 에너지 정리와 관계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 에너지 요즘 이제 원서 쓰기 시작했지 학교? 다음 주에 쓰니? 거의 끝났어. 거의 끝냈어? 진혁이는 어디 학교 있었어? 저 마정 마정고? 마정고 애들 되게 많지 않니? 학생 수? 적어? 나 좀 중학교는 많은데 집에서 좀 떨어져 있네? 네.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니? 조금 먼 것 같은데. 검단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니? 검단고는 여고였죠. 아 여고야? 검단 여고야? 네. 그렇구나. 거기 서인천 건너편에 있는 학교가 뭐였지? 진짜 모르겠어요. 서인천고등학교 옆쪽에 있는 학교. 서울 쪽에서 좀 괜찮은 학교였는데. 대인고. 대인고. 대인고 우리 선생님 서대고등학교 친구인데. 우리 겁내 못했었는데 잘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공부 열심히 했나. 그 다음에 거는 걔하고 좀 작정하고 있었어. 작정고는 대학 입시 괜찮아? 서울대학교? 어? 서울대학교 서울대 내년 학년 공부 계속? 보내가 말까? 어? 보내가 말까? 보낼까 말까? 예린이는 안테나 쓰고서 전학 갈 거잖아. 매달 달에 이사가? 2월 달에. 아 그렇게 오빠 안 맞춰도 되겠구나. 주소를 미리 못 옮겨놨니? 배적을 아예 그쪽으로 갈게. 나중에 TO가 안 나오면 학교 네가 원하는 데 못 갈 수도 있어. 그 전화로 그냥 가고 싶은 데 써. 해준대 다? 학생 수가 부족한가? 모르겠어. 부천이 옛날 부천여고 대단했는데 부천 소면 서울대 겁내 많이 나왔대 옛날에. 그 부천고등학교는 서울대 보통 30-40명씩 갔었던 학교잖아. 그렇게 가네. 네, 가능해요?
선생님 고등학교도 한 해에 20몇 명씩 가던 학교인데 선생님 때 못 가서 그렇지. 선생님 나온 고등학교는 전교 한 70등까지만 들어가면 서울대 연고대까지 갔으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어? 근데 뭐 굉장히 꾸져졌대. 선생님 졸업하고 나서 엄청나게 추락해갖고 거의 인문계 탈선 실업계 학교라는 소리 듣다가 그 주변의 학교가 좀 경쟁이 굳어있는 학교가 자사고가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잘하는 애들이 또 선생님 나온 학교를 다 몰려 들어가고 지금 좋아졌대. 기숙사도 있고. 사립학교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자, 운동 에너지를 살펴보자. 근데 너네들이 서울대 갈 확률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진짜 좀만 열심히 하면 이 상태에서 진짜 요만큼만 열심히 하면은 못 가도 서울대 연고대는 가. 정말로. 고등학교 때 약간 흐트러지 삐딱하면은 그게 한 학교로 바뀐다. 서울대 연고대가 이서울로 바뀐다. 두 번 딱 하면 수도권 학교로 바뀐다. 그래갖고 멘탈 강화 잘하고 자기 관리 진짜 잘해야 돼. 놀고 싶은 거 딱 3년만 참아. 막 놀고 쉬고 싶은 거 딱 3년만 참으면 웬만하면 연고대까지 가. 대학교 가서도 놀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또 취업 준비 때문에 학점 나쁘면 취업 못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언제 보내요? 아마 니네 놀 수 있는 건 정년 퇴임 후에? 정년 퇴임하면 또 아파트 경비해야 되잖아. 인생이 남자들은 특히 못 놀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놀 틈이 어딨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아, 결혼은 미친 짓일까? 벌써 포기한 거야? 결혼하길 포기하면 어떡하냐. 벌써 엄마 슬프시겠다. 동생한테 데리고 있게 하려고? 네,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도 딱히 안 받고. 엄마도 찬성이야? 아빠도 찬성. 아빠도 찬성. 너는 이 삶을 즐기며 살아라 그거야? 네. 슬픈 일인데 나중에 많은.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대학교 가서 진짜 많이 놀았어. 막 운동 1학년 2학년 때까지 운동 엄청나게 하고 그냥 공부는 장학금 받을 정도만 하고 그게 많이 하고. 조금 한 거지. 나중에 한 거에 비해서는 안 한 거지. 그리고 뭐 급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술 먹고 가서 또 집에 가서 공부해. 그때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스스로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딱 1시간씩 해서 60분씩 매일 60분 1초 영감 안 돼. 60분 딱 되면 그만. 내일은 여기부터. 그래서는 딱 60분씩 매일 공부했어. 영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실력을 쌓아줘. 그 다음에 이제 급할 때는 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 대학 가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를 언제 하냐면 방학이 길었거든. 선생님 때 보통 방학이 3개월이 방학이야. 그럼 6개월이 방학이야. 1년 중 반이 방학이야. 그러니까 그때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때 공부할 때는 진짜 니네 상상 초월하게 공부했다. 도서관에 보통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도서관에 보통 6시 이전에 들어가지. 아침에 6시 이전에 들어가고 그때 혼자 자취할 때니까 아침 안 먹고 가니까 가능하지. 그래갖고 6시 이전에 가갖고 저녁 때 10시, 11시에 나와. 거의 도서관 문 닫힐 때. 하루에 평균 뭐 13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아. 진짜 급할 때는 한 16시간 이렇게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하게 돼. 그냥 재밌어 하다 보면. 그냥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방학 때 하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하지는 않잖아. 보드다 그지?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방학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공부할 시간이 나중에 부족해져서 운동도 그만뒀잖아. 운동하면 시간을 하루 종일 하거든.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운동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야. 매일 안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 시간이 아까워요, 몇 시간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부하기 위해서 모두 그만뒀지. 근데 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공부하게 돼. 대학교 가서 특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주변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 안 하면 같이 놀아. 선생님 친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 이 녀석이 자꾸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처음에 맞춰서 놀아주거든. 그러다 나도 몰래 한 달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한 적도 있어. 그 녀석 때문에. 같이 놀아준다. 나중에 이제 공부 쪽으로 끌어들여갖고 공부를 시켰는데 좀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필요해. 도서관 메이트가 좀 필요해. 선생님 후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공부 안 해도 좀 도움을 많이 줬어. 왜 한학주세를 상부라는 후배 녀석. 이 녀석은 진짜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히는데 형 화장실 같이 가요. 전화하러 가요. 맨날 끌고 다니는데 진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 자리 붙어가지고 그 녀석은 공부할 때가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다른 그냥 선생님 친한 친구 녀석은 노는 거 워낙 좋아해요. 도서관도 잘 안 와. 근데 이제 도서관 자리 잡아주면 하는데 선생님 절대 자리 안 잡아주거든. 자리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아침에 일찍 가니까. 자리 잡아주면 걔는 어떻게 할까? 언제 나가도 자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 늦게 오겠지. 그래서 야, 도서관 자리는 네가 일찍 와서 잡아야 된다. 네가 일찍 와서 잡아라. 그래서 안 잡아줬어. 안 그러면 공부 안 하니까. 자기가 힘들게 잡아야지. 공부가 이렇게 하기 힘들구나 이걸 알아서 하지. 그래서 절대 안 잡아줬던 친구가 있네. 자, 운동 에너지는 좀 전처럼 EK, 물이 원에서는 EK라고 주로 쓰게 될 거야. 자, 얘는 운동하는 물체를 갖는 에너지. 자, 운동하는 물체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달리는 물체 갖는 에너지지.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이 m일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속도 얼마로 가고 있대?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해. 자, 이때 이 물체가 갖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게 돼. 속도는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운동 에너지 구하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이런 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식의 증명. 책에서는 좀 복잡한 방법을 이용하는데, 자, 우리는 간단한 방법을 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마찰이 없는 면이 있었어요.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속도 v 제로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 물체에게 무엇을 가해주죠? 힘을 가해주게 됩니다. 힘을 가해주게 됩니다. 이 힘을 가해주게 되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는, 즉 m분의 f라는 가속도를 갖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지. 자, 이때 이 물체는 자, 얼마큼 이동한 후에 s만큼 이동한 후에 속도가 처음보다 더 빨라진 속도를 갖게 될 때 얼마를 갖게 될 때 v를 갖게 된다라고.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들이 생각나야 되겠지.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리뷰.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또 S는 V0, 자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또 S는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5가지 식으로 알고 있으면 거의 퍼펙트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항상 리마인드 해놓고 자꾸 머릿속에다 되새겨 넣어주세요. 아마 이 식 정도만 탁탁탁 얘기해도 학교 들어가면은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통합과학 가르치다가 물어볼 거야. 야, 너 물리 굉장히 잘하는구나. 너 그 순간에 그 기수의 애지자가 되지. 선생님이 엄청나게 신경 써주지. 아, 너 물리 잘하는구나. 그래서 신경 써주지. 그건 과학 선생님들이 다 그래. 어떤 선생님, 지금 세 가지, 내가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S는 V0 플러스 V 나누기 2 곱하기 T. 평균속도죠. 5번째는 VT 마이너스 1분 1 AT 제곱.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구나. 야, 그래도 잠깐 잡담하는 사이에 1, 2, 3 해놓고 네 번째를 생각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이 성향이 그래. 자기 과목 특별히 더 잘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이뻐하셔.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 엄청 이뻐했잖아. 생물을 거의 안 했거든. 독일어 선생님이 또 겁나 이뻐했어. 독일어 선생님 두 분이, 생물 선생님 두 분, 독일어 선생님 두 분인데 둘 다 이뻐했어. 네 분 다. 왜 이뻐한지 아니? 잘하니까. 독일어는 졸업할 때까지 2학년 동안 배우면서 2개인가 틀렸던 것 같다. 다 틀린 게 2개. 독일어는 무지전이었어. 영어보다 잘했으니까. 독일어 선생님이 나 또 독일어과 가라 그랬는데 이과였다. 되게 재미난 선생님. 3학년 때 선생님 진짜 재미난 선생님인데 3학년 때 독일어 다시 배웠는데 진짜 재미난 선생님이야. 가족들을 사립학교인데 학교 정원이 굉장히 이뻐. 학교 정원이 굉장히 이쁜데 가족들을 학교 데리고 와. 일요일날 학교에서 놀아. 일요일날 와서 공부하다 보면은 애들 와가지고는 애들 데리고 놀아.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공부하다 나오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독일어는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독일어 선택이야 뭐. 근데 하다 보니까 언어가 재밌잖아. 야, 언어에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다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지 않니? 근데 이상하게 독일어하고 집안하고 많이 엮여버렸어. 선생님 사촌 형이 독일어가 교수야 지금. 인격지우죠. 선생님 친조카가 있거든. 걔는 외고 졸업했는데 용인외고 졸업했는데 걔는 독일어과 나왔어. 근데 유학을 미국으로 갔다 왔고 미국말 독일말 다 잘하지. 독일어하고 집안하고 좀 인연이 커. 형이 그 교수하는 형 그 집 애들은 다 독일서 태어났거든. 큰 애는 독일어 번역해가지고 돈 엄청 벌잖아. 벤츠 같은 차들이 독일에서 오잖아. 카달록이 독일어로 처음에 나와. 근데 걔는 영어하고 독일어 다니까 그걸 한글로 번역해줘야 되잖아. 카달록 같은 거 다 번역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벌더라고. 제가 선생님보다 지금 더 벌걸. 자,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 세 번째 식을 써볼게.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 가고 하자. 자, 여기에 양변에 2분의 m을 곱해보자. 2분의 m을 곱하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얘는 ma 곱하기 s 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처음에 물체가 0이었다라고 해봐봐. 속력이 0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정의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 쉬운 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 너네가. 자,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기로 할게. 그럼 MA는 뭐지? F가 되지. 즉 W는 F 곱하기 S 있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다라고. 자, 이때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변화됐지.
아무것도 없던 에너지에서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됐거든.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게 1을 해준 만큼 물체는 에너지가 변화됐는데 증가됐는데 그 에너지가 자 바로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이것까지 살려놓고 이렇게 표현해. 2를 해주게 되면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화되는데 이 에너지 변화는 에너지 이 각각을 뭐라고 하자? 달리는 물체라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을 직접 일에 적용해서 써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그냥 식 자체 이것만 기억해도 크게 망해. 이해해? 이분의 램비 제곱만 다 쓰면 돼. 또 중학교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무시하고 얘는 바로 쓰게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 한편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준우가 왜 빠졌지?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야기해봅니다.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좀 전 썼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써보면 저거까지 살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 삼아 보자. 지금의 m의 물체가 처음 속도 v 제로로 가고 있었다. 이 물체에게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하고 항상 일정한 값이었다. 자, 이때 S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가 나는 속도는 자, 처음보다 빨라진 속도를 갖고 있어서 V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통해서 이 AS라는 값은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는데 똑같이 2분의 m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MAS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값이 되었다. 즉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자, 특히 이때 일은 알짜 힘이 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여기 네트는 알짜라는 뜻이야. 순. 자, 그래서 이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에 변화를 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마찬가지 W가 즉 1이 양의 값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W가 즉 1이 음의 값을 가지고 물체가 일어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되더라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지금 다룰 건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주로 킬러 문제로 많이 나와. 이게 3점짜리 되게 더럽게 나오는 문제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매년 뭘 풀어보라 그랬지? 자연스톡이나 수능 특강 꼭 풀어보라 그랬지? 너 계속 발표 하루에 몇 문제씩 풀어. 한 문제씩. 한 문제씩 계속 풀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는데 특히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풀 때는 3점짜리 유념해서 잘 기억하면서 풀어. 왜 기억하면서 풀라고 하냐면 이 3점짜리 유형이 비슷비슷해. 필러 문제들의 유형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전혀 다르게 안 나와. 실제 수능을 볼 때 그 전에 봤던 모의고사 3점짜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들하고 큰 차이를 안 줘.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 3점짜리 유형 선생님도 갑자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헤맬 만한 문제도 굉장히 많아. 내가 풀어도.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최고 문제 거의 안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보면 엄청나게 당황할 거야. 그런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자주 접해서 자주 풀어보는 게 나중에 개입이 될 것이다.
그 정도 하는데 이게 있어요. 좀 최근에 이제 말 나온 게 뭐냐면 전국 공대가 있는 공대 학장 또는 공대 이제 공대가 있는 학교의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지금 아이들이 실력이 너무나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뀌어진 교육과정에서는 보니까 부분이 없고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지. 선택해서 듣게 한다는데 학생들이 물리 선택률이 너무 떨어져갖고 공대 미치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어. 근데 이게 한 2, 3년 더 지나가 버리면 공대 교수들이 그럴 거야. 역사처럼 물리도 기본 과목으로 만들어줘. 지금 학생들이 물리화학 선택 안 해. 다 생물지학 선택해. 왜? 물리화학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반면에 생물지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 없이 그냥 외워서 풀어도 될 만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학 선택이 무지 많아. 옛날 지학 선택 몇 프로 했을까? 한 1, 2% 학생이 선택했을까? 근데 요즘 지학 선택 거의 다 지학 선택이에요. 지학이 1순위, 생물이 2순위. 근데 생물대 애들은 어떤 애들은 유전 계산하기 싫다고 안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유전도 계산하는 거 지저분한 게 사성작용 특이 계산해. 미친 거지. 근데 니네 유전 보면 삼성작용 기본 사성작용까지 나오지. 사성작용이란 형질이 4가지 유전되는 유전 문제들이 나오더라고.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 또라이들이야 지금 교육과정 짜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자꾸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걸 습득하기보다는 문제를 개매 꺼갖고 못 풀게 만점이 안 나오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서 그래. 요즘 같은 때 세상 공부하면 선생님은 점수 더럽게 높았을 텐데 선생님 때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5과목 엄청 봤다고 했잖아. 체육 빼고 15개 15개보다 보니까 공부할 게 양이 많잖아.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요즘처럼 한 5-6개만 공부해도 될 것 같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교 수능학부 뽑는다고 보면 하버드의 할아버지 학교는 갔을 것 같아. 이 정도 스타일이야. 선생님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거든. 거의 만점에 가까웠는데 나머지를 못해서 그렇지. 생물은 잘했다. 생물, 역사, 그 다음에 화학 이거 잘했는데 나머지는 못했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흔히 중학교 과정의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포텐셜 에너지야.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자, 종류를 어떻게 내려줍니까? 얘는 기준명과 다른 위치에 있는 기준과 다른 위치에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자,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표현 어떻게 쓰고 있지? mgH라고 쓴다. 여기서 g는 9.8, 중학교 국가에서는 9.8 mh라고 해서 9.8이 바로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준면은 어디가
에너지가 기준면이니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은 꼴리는 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기준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0이라는 사실. 기준면에서는 모든 포텐셜 에너지 0이 되는 것을 기준면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대개 어디를 잡아주죠? 대개 지면을 잡아주고 있다. 반드시 치면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도 되는데 대개는 지면을 잡는 경향이 있죠. 자, 한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야. 최근에 수능에서는 용수철 싫어한다라고 했지 많이 내진 않아. 하지만 나중에 너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별로 수시고사를 본다면 수시 면접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기준면이 어디가 기준면이야? x가 0일 때 이걸 자연길이 상태라고 얘기하거든. 자연길이 상태 때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랑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고 이야기해. 자, 한편 만유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있어. 얘는 1000고야. 자, 만유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소개만 해줄 거예요. 이 P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가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이 붙잡혀 있다는 뜻이야. 중심에 있는 누군가에게. 오케이? 그래서 G 곱하기 얼분의 라셈 스몰 m이야. 이거 만유력하고 비슷하다 그지? 얼마나 빠져 있어. 얼이 하나 빠져 있어. 얼 빠진 놈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준면은 어디야? 기준면은 얼이 무한대인 곳이 기준면이 된다라고. 자, 한편 물리 원에서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또 나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다. 만유력 포텐셜 에너지는 2에 나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 원에도 조금 나올 거야. 이거 만유력이랑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소개만 잠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전기력이랑 포텐셜 에너지는 이 P는 K 곱하기 K는 쿨롬 상수라고 해서 그냥 비례 상수다라고 일단은 기억해도 될 것 같아. K 곱하기 얼분의 라지 Q, 스몰 Q 또는 Q1, Q2로 주어지는 값이야. 자, 그래서 얘도 기준면이 어디가 돼? 자, 얘의 기준면 역시 어디? 무한대인 곳에서 기준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 이 네 가지들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 녀석들의 모두 다 단위는 뭐야? 줄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이런 크기를 정의할까?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의 양.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기준 위치에서 기준면에서 현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외력이 해준이 2의 크기야. 자,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 양의 정의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얘기해 볼까?
나타날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까? 자, 여기 어떤 기준면이 0의 위치가 있었는데 높이가 h인 있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어. 질량이 m의 물체야.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얘도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mg라는 힘이 작용하지. 이 물체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돼? 이 xt는 external force에서 외부라는 힘이야. 크기가 똑같은 힘이 가해져야 해. 그래서 물체를 이 위치까지 올려주게 될 때, 이 위치까지 올려주게 될 때, 이때 해준 일의 크기는 F2EXT 곱하기 S가 되는데 F2EXT는 얼마에 해당하지? mg에 해당하고 이동거리 S는 h에 해당하니까 이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한편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에 용수철이 있는데 말이야. 자,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은 기준위치 여기에 놓여 있어서 바닥에 마찰이 없어졌지. 자, 여기에 놓여 있었는데 자, 얘를 힘을 줘서 당길 거야. 당기는데 자, 용철 상수를 K라고 하네. 처음에 0일 때 힘은 얼마가 되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지. 얘가 제형길일 때야. 그래서 얘는 0이야. 근데 잡아당겨서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철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도 점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지. 힘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자, 이때 얘가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면 이때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가 되어버리지? kx라는 힘이 되어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이 위치에서 이만큼까지 이동시키는데 해준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런 힘의 크기가 x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일정한 비율로 변하기 때문에 2분의 처음 힘 곱하기 나중 힘 곱하기 이동거리 x만큼 이동했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양을 이와 같이 표현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들이 있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단위는 항상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림이 뭐 이해 안 된다. 뭐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괜찮다고? 어차피 뭐 이해 안 할 거가 있는지. 이해했어? 잘했어. 그거는 어머님이 요즘 또 낙담하셨겠다. 많이 떨어졌지. 그저께인가 일본에 오미크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걸. 거의 8천 가까이 지금 한 6천에 나가 있고. 뭐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는 거. 은행이자보다 나니까 당장 안쓸 돈이면 당장 안 쓰면 뭐 이건 가만히 있는 거지. 원하는 가격에 팔면 되겠지.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경제 상태에 따라 바뀌고 사람들 상태에 따라 바뀌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려놨대요.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 경제 사정도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아닌데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래. 심리.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면 확 떨어지고 그래 마음 때문에 확
생각해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도 자기 마음 먹기 따름이야. 자기 마음 먹기 따름. 이제 5개 다 외워진 거야? 그 마음 먹기 나름이 진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지. 선생님 가르쳤던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애가 두 녀석이 있는데 한 녀석은 중학교 때 KM 온상이야. 근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 그리고 과학고 보내는 걸 되게 싫어하셔. 왜냐면 주변에 과학고 보낸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인지들이 꽤 많거든.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잖아. 과학고 갔다고 과학고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억만 또 아는 선생님들이 또 과학고 선생님으로 또 있을 거 아니야. 저 선생님 애들한테 맨날 욕만 먹던 선생님 어떻게 과학고 있지? 그러니까 아예 과학고 생각을 안 하셨어. 얘는 연수동에 연수고를 졸업했는데 진짜 얘가 머리 좋아. 선생님한테는 진짜 띄엄띄엄 배웠구나. 걔 형을 많이 가르쳤는데 걔 형 수업할 때 얘도 와서 그냥 같이 듣느라고. 그래갖고 걔는 꽁으로 다니는데 더 잘해 지형보다. 수업이 잘 되니까 형은 수업 포기했고 더 잘해. 그러더니 1학년 물리 2까지 끝내놓고 한동안 안 다녔구나. 안 다니다가 이제 가끔 엄마만 이제 가끔 전화하시지. 학원 잘 되세요? 전화하시는데 3학년 때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야. 이번에 서울대에서 써야 되는데 서울대 수시 전형에 물리 시험을 볼 거라고 그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좀만 해주시오. 해갖고는 수능 끝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때는 서울대 시험이 있었거든. 이번에 금요일 갔을 때. 그리고 토요일 날 그때 시험이 있는데 한 열흘 정도를 매일 수업해줬어. 매일 학교에 다 빼고 2시에 와서 4시까지. 그리고 대학물리를 한 3분의 2 정도 끝내줬나 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들만 계속 집어줬어. 반복적으로. 근데 거기에 큰 문제 2개가 나오는데 주제가 2개가 다 맞았고 그 중에 특별한 문제는 똑같이 나왔어. 문제가 찍어준 거하고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때 했던 물리 문제가 수학 문제로 나왔어. 확률 통계 함수. 그래서 그 반에 애들 2명 수업해줬는데 2명 다 서울대 가. 딴 학교 애들도 또 서울대 그때 같이 서울대 가. 근데 그 녀석이 서울대 수학과 갔거든. 수기학부 들어갔다고 1년에 17명인가밖에 안 뽑아. 그래갖고 그걸 갔는데 되게 기억 남는 애. 진짜 열심히. 걔는 형이 워낙 딴짓을 많이 하고 걔가 그걸 많이 봐. 어덜트 비디오. 학원에 진짜 일찍 와 이 새끼가. 수업이 9시 이때쯤 있는데 학원에 6시면 와. 난 수업하고 있잖아. 선생님 저 학교 숙제 때문에 컴퓨터 좀 쓸게요. 그러니까 학원 컴퓨터로 다 이상한 거만 골라 쳐봐 이 새끼가. 다 다운받아서 이상한 거만 골라 쳐. 나중에 그걸 다 확인하게 되고 뒤지게 혼났는데 그리고 이런 짓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아이는 건우하고 진짜 비슷한 아이야. 성향이. 왜냐면 과학고 진짜 가고 싶어 했거든. 근데 안타깝게 그때는 선생님이 과학고 입시를 안 가르칠 때야. 과학고 입시 안 가르치는데 나중에 와서 엄마가 부탁을 하는 거야. 이제 과학고 입학하면 반이 생기거든. 과학고 입학이 확정돼야 반 생기니까 걔들만 수업해주는데 와서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과학고 애들하고 같이 수업 여름방학 때까지만 시키게 해주세요. 과학고마들이 싫어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냥 한번 설득해봤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엄마들이 다 오케이 해갖고 경쟁관계가 아니잖아 어차피. 그래서 수업을 해줬다고. 근데 걔네들이 다 올림피아드 준비 수업이야 고등학교. 그래갖고 수업이 좀 세.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해.
그러더니 대박이 있었지. 과거 애들이 케모에 엄청 나갔는데 케모에서 진짜 못 받거나 동상 받았는데 이 새끼가 찍어갖고 상 받았어. 케모도 찍기가 되더라. 찍기 중에 대표적인 계속 아주 어려운 찍기가 뭔지 아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몇 번 문제의 답이 뭐였는데 똑같은 번호인데 이것도 못 풀어갖고 그 번호를 적었는데 그것도 빈칸으로 숫자 쓰기거든. 답 쓰기 1번에 2번 2번에 3번 이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43이다 그럼 43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걸 찍어갖고 43을 썼어. 다 맞았어. 근데 그렇게 찍은 게 2개야. 그래서 상 받았어. 대박이지. 과거 애들이 야 오늘 찍신이다 찍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걔는 2학년 마치 과거 애들하고 똑같이 포대 수시 전형으로 조기 졸업해갖고 포대를 했지. 희한한 놈이지. 네. 그런 스타일이야. 좀 뭐라고 해야 되니? 좀 약간 똘기 있잖아, 그지? 외골수적인 면이 있잖아. 약간 그래도 똥꼬집이야. 이거 뭐 해? 근데 꼭 해. 어젯밤에도 질문했어. 난 처음 보는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그 코시온 방정식 어떤 식이야? 한번 써봐봐. 저 못 외웠어. 너무 길어가지고. 얼마나 긴데? 네? 얼마나 긴데? 나 방정식을 못 찾겠는데? 저도 좀 우연히 찾은 거 있어요. 방정식을 한번 알려줘봐. 너가 모든 방정식은 농방정식에 출발해. 역학적으로. 유체든 파동이든 뭐 그냥. 근데 별의별 기호가 다 나와가지고. 뭐 기호야 별거 아니지. 그 약속하고 쓰는 거네. 또 쫄기 있지 않니? 나중에 대성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똘끼를 바탕으로 애들이 성공을 하게 되지. 요즘은 이제 그 과학고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똘끼를 인정 안 해. 뭘 인정할까? 열심히 하는 거. 진영이 같은 거 됐을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 막 탁탁 튀고 옛날에는 다 톡톡 튀고 이런 애들 되게 좋아했거든. 그때 경치 같은 게 있을 때니까. 요즘 다 내신 위주로 가다 보니까 대학을 거의 내신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인재상이야. 그리고 오늘 서윤이 떨어진 것도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 좀 약간 똘끼 있게 자소서를 썼거든. 옛날 교장 선생님들이 면접 볼 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준단 말이야. 야, 너 이런 부분에 좀 깊구나. 근데 현직 선생님들은 얘는 데려다 뭐에 써먹을고? 죄다 사슴벌레걸? 그러니까 요즘 과학 선생님들한테 좀 안 맞을 수 있었던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 안타깝지. 이번에 먼저 개피 봤는데 자국 역사상 3단계에서 떨어진 거 처음이야. 아 진짜. 3단계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번에 다 합쳐갖고 4명? 5명?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거의 안 떨어졌어. 전혀 안 떨어졌어. 2단계만 좀 떨어지고 1단계 가끔 떨어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건우 같은 애들은 1년에 한 명 정도 나왔고 한 명 정도. 네. 2단계는 그래도 한 2명 정도, 최대 2명, 3명 떨어진 것 같은데 올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3단계 우르르 떨어진 게 또 마음이 아프지. 깜짝 놀랐어. 깜짝. 자, 그러면 떨어진 것도 다 체력까지 왜 더 많이 들어갔어? 많이 나야 되는 것 같아. 보통 2배 정도. 선생님 목표는 지금 막 40명?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시작할 때 40명 정도 될 것 같아. 반띵 이상 모른다니. 말이 안 돼. 야, 선생님은 옛날에 인천과학고 하나만 있을 때 인천과학고 전교생이 69명인데 선생님 보면 55명이었는데
학생들의 권리를 책임지고 인천과학고 폐지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애가 입학생이 55명, 69명 중에 55명, 14명 정도 다 선택을 해요. 이해 안 되지? 근데 보통 그 전에도 보내놓고 한 30명 정도가 과거반이 생기니까 절반 정도는 다 선생님을 알고 졸업하는 애들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자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쪽에 개라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는 관측하고자 하는 우주의 한 부분을, 즉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야. 한 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위라고 한다. 주위, environment라고 표현해 주지 영어로. 그래서 시스템과 environment가 되는데, 자, 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니? 흔히 그림으로 표현할 때 나중에 열 부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는 고립계라고 합니다. 고립계는 물질의 이동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물질 이동 안 돼. 그 다음에 에너지 이동도 안 돼. 반면에 우리가 흔히 걔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 얘는 흔히 닫힌 개라고 표현해. 자, 얘는 물질의 이동이 없어. 하지만 에너지 이동이 있어. 에너지는 이동하고 있어. 자, 한편 이런 개를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뭐야? 뻥 뚫렸네. 열린 개야. 열린 개는 물질도 이동할 수 있고 에너지도 이동할 수 있어. 모두 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개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들인데, 중력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있을 때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가 되는 것, 이 MGH는 경로에 따라 관계가 있다 없다? 경로에 무관하고 수직 높이에만 관계한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를 주로 얘만 주로 다루게 될 거야. 그리고 용철이 조금 나오는데 용철은 그다음 뭐 중요하시 비중 안 두고, 자, 역학적 에너지 부정법칙까지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진도는 2월 이전에 다 끝내드릴게요. 끝내드리고 계속 선생님하고 수업 안 하더라도 학교 들어가면 수업 선생님하고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수능 특강, 자이스토리 계속 반복해서 풀고 가면 시력 진짜 엄청나게 갖춰지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맛있어? 근데